여기 20세기에 모더니즘과 함께 탄생한 수많은 명작 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자에 앉아 삶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모더니즘 그 자체인 르코르비지의 의자? 이름과는 다르게 평범한 시민이 사기엔 부담되는 가격의 시티즌 체어? 아니면 대놓고 왕족이 앉으라고 만든 바르셀로나 의자? 굳이 여기 나온 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멋진 의자나 소파에 기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의자는 어떠한 공간의 컨셉, 목적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삶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물건 중 하나죠. 그렇다면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 그리고 어떤 의자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1930년대에 이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던 한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설마요. 이번 영상은 핀란드의 국민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알바 알토와 그의 대표작 파이미오 암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2년에 만들어진 이 의자 또한 어떠한 공간이 가진 컨셉이나 목적에 기반하여 탄생했는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나무가 자아내는 유려한 곡선에 반듯하게 이어진 다리,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모서리들이 귀엽기도 하고 판타지 속이나 북유럽 어느 따뜻한 가정집의 벽난로 옆에 안락의자가 연상되고는 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이 의자는 당시엔 핀란드에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의자는 높은 치사율을 동반한 불치병이었던 결핵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하는 요양소에 두기 위해 만든 의자입니다. 20세기 초반 당시로서는 결핵에 대한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장기간 요양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물론 이 건물과 의자는 환자의 죽음이 아닌 삶과 치료를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졌기에 도입부에서의 저의 표현이 과격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항생제가 없던 그 당시의 결핵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으며 당시에 일단 요양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통계상 5년 내로 죽을 확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일종의 선고와도 같았다고 하죠. 핀란드 또한 1차 대전 이후 전쟁의 폐해로 인해 결핵 환자들이 급증하였고 이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결핵 요양소를 건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가가 바로 알바 알토와 그의 아내 아이노 알토입니다. 그는 이 건물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마와 기약 없는 싸움을 하게 될 환자들을 위해 의자나 침대 등의 모든 설비들을 직접 고안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게 될 것은 결국 건물 안의 시설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수많은 의사와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병동을 전체적으로 남동향으로 설계하여 오래도록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분위기가 침울해지지 않도록 어두운 색상과 각진 모서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천장과 바로 맞닿은 창문의 높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한 파격적인 발코니 구조, 물이 튀지 않도록 고안한 세면대 등 결핵 환자들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그의 노력은 건축물의 정말 모든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가 이 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물 안의 설비들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환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의자의 형태에 대해 고민했는데 당시는 바우하우스를 필두로 기능주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가구들이 대세였지만 이들은 대체로 강철로 만든 다리를 사용했기에 북유럽의 추운 환경에서 쓰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각광받던 소재인 스틸 프레임 대신에 나무를 구부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는 그 어떤 것보다 핀란드에 친숙하며 넘쳐나는 소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금속에 비해 열전도가 낮아 추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더 용이했기 때문이죠. 사실 안 그래도 추운 북유럽의 산지에서 강철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한겨울 공중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차가운 게다가 그는 단순히 소재를 나무로 선정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무만으로 가죽이나 캔틸레버급의 탄성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그를 위해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기어코 이를 양산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한술 더 떠서 나무라는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발전시켜 여러 특허까지 취득하게 되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모더니즘의 태동을 갖다가 대세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분명히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당시에 열려 있었는데도 이를 막연히 따르기보다 본인의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여 자기만의 것을 만들었다는 게 디자인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 의자는 다리이자 팔걸이인 두 개의 공목 프레임과 하나의 성형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판의 끝부분이 원을 그리며 구부러져 하중을 받아내도록 되어 있죠. 때문에 나무로 만든 의자임에도 일순간 마치 해먹에 앉는 듯한 안락한 탄성을 제공합니다. 알바 알토는 환자가 숨을 쉬기 편하도록 등받이의 각도를 의도적으로 뒤로 젖혔으며 열을 흡수해 장시간 따뜻할 수 있도록 좌판을 검은색으로 칠하기도 했습니다. 좌판과 등받이가 하나의 판때기로, 그것도 일직선으로 펴져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라운지 체어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대체로 곡선을 그리며 사람의 몸을 안락하게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형태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착좌감만을 위한 의자라기보다는 환자의 호흡을 위한 치료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흉부가 움츠러드는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정말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뜻이 있으며 인류의 그 자체를 담고 있었다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그의 철학에 기반한 가구들은 이 요양원과는 별개로 모두 큰 인기를 얻었고 결국 이 가구들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우리가 아는 핀란드의 가구 브랜드 아르텍이 탄생하게 되었죠. 아르텍이라는 이름 또한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그의 가구들의 기술에 기반한 예술적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그의 예술적 감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환자를 생각하는 진심과 맞나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던한 북유럽 스타일 가구의 표준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축가와 의자에 대한 들뜬 마음으로 소개하긴 했지만 처음에 소개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의자는 결핵 요양소에 놓여지기 위해 태어난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잠깐 혹은 한동안 요양하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홀가분히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기력이 쇠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만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공면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당시엔 이 신미성을 만끽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던 사람들을 위한 의자라는 것이 참...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다른 의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아이러니한 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의자이면서도 전 세계의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디자인 거장들과 가구들이 탄생할 수 있게 해준 의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 4명은 훗날 미국, 아니 전 세계의 주거 양식과 오피스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선배로서 디자인적인 영감을 주는 것 이외에도 나치를 피해 망명하던 어떤 후배의 정착을 도와주거나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의 대학교 입학을 추천하는 등 그의 일생은 이타주의적인 선심 그 자체였죠. 무엇보다 대단한 건 인류애를 담은 그의 디자인 접근 방식이 없었다면 앞서 나온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Less is more 등등 디자인이나 건축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결국 어떠한 형태에 대한 디자이너의 긍정 혹은 부정의 시선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더니즘의 다소 독단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기능주의적인 디자인과 접근 방식 역시 순전히 장식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바 알토는 인생은 비극과 희극의 집합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형태와 디자인은 이 비극과 희극을 동반하는 음악과도 같다고 말했죠. 이 의자의 스토리와 잘 맞기도 하면서 단순히 형태에 대한 담론이 아닌 사용자의 감정까지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바 알토는 이 결핵 요양소를 비롯한 여러 건축물과 가구를 통해 당시의 학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어떠한 학계나 기관도 아닌 핀란드의 대중들이었으며 알바 알토 또한 그 어떤 건축가나 디자이너보다 비극과 희극 속 대중들에게 가까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탄미주의적인 사고를 가능한 지향하고 언제나 보다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삶에 집중했죠. 그것이 그가 핀란드의 국민 건축가로 자랑스럽게 소개되고 지폐에도 초상화가 실리며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와 그의 대표작 파이미오 안처에 대해 풀어봤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모든 디자인은 대체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나 그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공리주의적으로 변절되거나 아니면 다분히 개인적인 관점 혹은 특정 사조의 틀에 갇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정 좋은 방향인지 길을 잃었을 때 언제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삼던 알바 알토의 건축과 디자인이 그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봤어 엑스였습니다.